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 생성된 객체를 가지고서 각종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구조체 변수 생성과 마찬가지로 C++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제공되었습니다. 그냥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해서 지역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거나 혹은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를 선언하고 동적 할당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됐습니다. 두 방법 모두 다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방식 중에 동적 할당되어진 객체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동적 할당된 객체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되어질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객체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항상 동적 할당된 객체를 사용해야 되나 지역적인 객체를 사용해야 하나 라는 것들을 고민하도록 할 필요 없이 또 내가 객체를 어떻게 생성했는지에 따라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자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매번 고민할 필요 없이 좀 단순화되어진 방법으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동적 할당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C++에서처럼 자바에서의 동적 할당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new 하기를 어떤 타입을 동적 할당해라 라고 할 거예요. C 언어의 emalloc 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와 달리 C++나 자바의 new라는 연산자는 내가 얼마의 크기를 동적 할당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C++와 다르게 이렇게 동적 할당된 영역에 대한 정보는 C++는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을 했지만 자바 언어에는 포인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참조 자료용의 변수에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참조 자료용은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의 동적 할당된 영역에 대한 참조값을 갖는 일종의 포인터 변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포인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주소값을 갖는 건 아니고 또 포인터 변수처럼 간접 참조 연산자와 같은 어떤 특별한 연산자와 같이 사용되어질 필요 없이 그저 참조 변수 그 자체로 사용을 하면 모든 경우에 적절하게 작업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자바의 동적 할당에 있어서의 특징은 C나 C++와 다르게 동적 할당된 영역을 해제해주는 작업을 더 이상 프로그래머인 내가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C나 C++ 프로그램과 다르게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동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동적 할당되어진 메모리들을 자바 버추얼 머신이 쭉 추적하다가 어떤 동적 할당된 메모리가 어떠한 참조 변수에 의해서도 참조되어지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고 그 상황에서 메모리가 좀 부족해질 것 같아. 그러면 자바 버추얼 머신 내에 가비지 컬렉터라는 어떤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해당 메모리가 할당 해제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저 필요한 메모리만 할당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까지 그 메모리가 회수되어지는 시점은 더 이상 나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참조 변수로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한 이후에 그 참조 변수에다가 new 연산자를 통해서 클래스 이름 괄호괄호라는 형태로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생성된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해당 참조 변수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자바의 객체 생성 시 요 뒤에 괄호괄호, 빈 괄호 일지언정 꼭 필요하다라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우리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사실 얘는 circle이라는 클래스에 인자를 갖고 있지 않는 생성자 메서드를 호출하는 구문인 거잖아요.
다만 C++에서는 여기 괄호가 생략되어질 수 있었으나 자바에서는 언제나 객체 생성 시 빈 괄호라도 꼭 유지해줘야 한다라는 점 주의해줘야 될 것이고, 물론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두 문장에 나누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자, 사실상 여기서 이 분홍색 영역인 얘가 객체인 거죠. new 연산에서 만들어진 것이 객체인 것이고, 그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C1이라는 참조 변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참조 변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바 언어에서는 C1을 객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로 C1은 참조 변수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C1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진 멤버들을 접근할 때에는 언제나 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C1.radius라고 하면 C1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에다가 1을 설정해라. 또 C1.getArea라고 한다면 현재 C1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너 넓이가 얼마냐 라는 것을 물어서 그 결과값을 얻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항상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주의할 것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도 이 C1이라는 원객체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원객체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을 가지고서 실제 넓이를 구하는 행위도 이 원객체가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원객체에다가 너 넓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서 얘가 알려준 값을 얻어다가 이후 과정에 사용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은 객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은 어디에서 해줘야 될까? 라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느 클래스엔가 메인 메서드를 추가해줘야 될 것이고, 그 메인 메서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직접 작성을 해봅시다. 3주차 강의라서 위크 03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사실 워크스페이스를 어디로 지정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만 프로젝트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라 하면 좀 더 연관되어진 클래스들의 집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콘솔 입출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는 일단 닫아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파일 메뉴 밑에 New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기를 Circle App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여기 모듈 info.java 빼주고 나서 Finish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기를 현재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Circle은 퍼블릭 클래스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현재에다가는 메인 메서드를 추가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Circle이라는 빈 퍼블릭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주자. 또 Circle이라는 클래스에서 우리는 반지름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Radius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볼 것이고, 더불어서 둘레와 넓이를 구하기 위한 메서드로 각각의 메서드에 대한 정의 부분들을 같이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 눌러주게 되어지면 하나의 Circle 클래스가 잘 저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다만 Circle 클래스를 정의했다라는 것은 그저 틀을 준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은 아직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두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원 객체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Circle app 내에 현재 디폴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다시 추가하기를 New 클래스 선택해서 Circle test라는 클래스를 추가하되, 이번에는 메인 메서드가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추가를 해봅시다. 자, Circle이라는 클래스와 Circle test라는 것이 디폴트 패키지라고 불려져 있는 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에 좀 관심을 받은 채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Circle test라는 클래스에서 우리가 먼저 Circle이라는 클래스로
C1이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C1에 new 하기를 circle이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도록 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현재 circle이라는 클래스의 radius라는 속성 값은 특별한 초기 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되어진 C1이라는 객체의 반지름은 0의 값으로 설정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C1은 반지름 1인 원이 되기를 원할 테니까 C1.radius라는 값에다가 1을 넣어라 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circle C10이라는 객체는 바로 한 번에 선언을 할게요.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C10이라는 참조 변수 역시 하나의 서클 객체를 가리킬 것이요. 이 서클 객체는 반지름이 역시 0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레디어스 값을 10으로 설정하는 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냥 붙여서 쓸까요? 얘는 반지름 1인 원으로 설정한 것이고 얘는 반지름 10인 원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 두 원에 대해서 둘레와 넓이를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둘레가 1인 원 C1과 둘레가 10인 원 C10에 대해서 각각 둘레와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main이라는 함수를 담고 있는 이 구문에서 현재 run as java application 수행되어지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져서 그 결과가 잘 출력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현재 circle과 circle test라는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되 circle이라는 클래스는 그저 하나의 원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속성과 행위들을 포함을 시켰고 circle test라는 클래스는 그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현재 내가 작성할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어떤 동작을 해야 할지를 기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물론 교재의 예제에서 보면 이렇게 circle test라는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를 따로 두지 않고 circle이라는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를 두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두 구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뒷 영상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분리해서 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는 단위 클래스와 내 문제 자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해 버릇하기 바랍니다. 주어진 클래스를 가지고서 어떻게 객체를 만들 수 있는지 또 만든 객체의 멤버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후에 자바 클래스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학습해 감에 따라 이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질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고 일단은 지금과 같은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여러 가지 예제들을 구성을 해 가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